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서는 DBTA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고객님들을 실제로 대면했을 때 어떤 식으로 AP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고객과 첫 대면 시 주의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고객이 부담을 가질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제가 준비한 강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부담을 가질 필요 전혀 없는 상담 흐름이고요. 세 번째는 상담 마무리 및 주의사항 되겠습니다. DB 상담, 고객님이랑 대면하기 전에 제가 주의하는 것들인데요. 상담 3일 전, 하루 전, 당일 출발, 이제 출발 전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고객님한테 너무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면은 귀찮아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좀 본인 스스로만이 만들어낸 거절인 것 같고요. 상담 3일 전이나 하루 전, 당일 이제 출발 전에 연락을 했을 때는 나는 이제 3일 뒤에 너를 만날 거야. 하루 전날에 너를 만날 거야. 오늘 너를 만나는 날이야. 이제 출발했어 라고 인지를 했을 때 오히려 좀 더 미팅 성사율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면 됩니다. 약속 장소에 10분 전 도착은 당연히 기본적인 사항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을 타서 고객님들한테 대면 영어를 하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로 이제 주차 장소를 미리 확인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가기 전에 이렇게 주차 장소를 확인 미리 안 했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난처했던 적이 많은데요. FP님들도 반드시 이 네이버 지도로 이렇게 주차 장소를 미리 확인한 다음에 상담에 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카페 상담이라면 이제 먼저 방문해서 자리를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리를 확인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카페가 이제 보이자마자 그냥 고객님한테 먼저 전화를 드리고 어디로 나오라고 한 다음에 카페를 들어가니까 자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카페를 다시 이동을 해야 되고 이동하는 동안 고객이랑 이제 뭔가 좀 대화 같은 것도 굉장히 없었다 보니까 좀 공백 시간이 생겨서 난처했던 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담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외부인 출입 통제가 강한 아파트나 이제 빌라 같은 경우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나 이제 자택에서 고객님 자택에서 상담을 할 때 외부인 출입 통제가 강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 안 하시는 고객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출입 통제가 강한 아파트면 경비분들께서 이렇게 저를 먼저 통과시켜 주지 않고 뭐 때문에 왔냐, 출입 통제가 심해요. 고객님들한테 아파트 주소지를 딱 검색했는데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먼저 확인했을 때 지금 제가 그날 방문 드리기 전에 주차 통제가 좀 많이 심한가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사전에 조율을 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첫 대면을 했을 때 고객님을 첫 대면했을 때인데요. 너무 지나친 친절은 금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고객님들 만났는데 당연히 친절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좀 많이 다가갔을 때 고객님들이 굉장히 좀 갑의 입장에서 많이 이렇게 상담이 진행됐던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먼저 저희는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는 서비스라고 굉장히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그렇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FP님들도 고객님들 만나서 고객님들한테 도움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친절은 금물이죠. 이번 상담의 목적은 대화와 진단임을 잊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자. 네, 지금 대화와 진단임이 목적이면 상담이 굉장히 매끄럽게 이어나가는데 내가 자꾸 고객님들 앉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이 나한테 계약을 할까? 무슨 말을 해야지 내가 이 다음 때 바로 사인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고객님들은 저를 첫 대면하자마자 바로 한 번에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TA를 했을 때 전문가라고 그렇게 어필을 했던 것처럼 이제 대화와 진단이 목적임을 당연히 잊지 말고 가야 되겠고 만나자마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상담에 필요한 이야기만 간결하게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습니다. 뉴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자연스럽게 가는 건 좋으나 너무 딴 곳으로 자꾸 새다 보면은 이제 FP님들도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스케줄 시간에 늦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들이 더 많이 이렇게 고객님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 고객님이랑 많이 친해졌고 이 상담이 굉장히 매끄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의 목적인 진단과 보험에 대한 상담에 대한 내용을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상담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상담에 필요한 이야기만 좀 간결하게, 간결하게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다, 감사하다 표현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환자가 의사분께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분께서 환자한테 시간 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는 하진 않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전문가들이면서 고객님의 보험을 전문적인 진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고객님이 도움을 받아가시는 거지,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시간 내주셔서 고맙다, 뭐 감사하다 이런 표현은 웬만하면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이 이야기하면 반드시 끝까지 경청하고 공감하자. 이거는 FP님들 전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식이 더 뛰어나다고, 뭐가 더 많이 안다고 해서 고객님들이 뭔가 저보다 제가 아는 지식보다 틀리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더 막 가르쳐 들린다든지 말을 끊는다든지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객님들이 저를 만나주지 않겠죠. 네, 고객님들 심리 상태 한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보험을 제일 궁금해한다. 자, 이건 정말 팩트고요. 사실 어쩌면 저희를 만나게 된 이유는 자기의 보험, 사실 고객님들 중에서 내 보험을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금액을 말씀할 수 있으신 분들과 내 보장이 어떻습니다라고 확실하게 꼼꼼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자기 보험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목적으로 만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자신의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 모른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험의 보장보다는 이제 보험료로 초점이 당연히 맞춰져 있겠죠. 왜냐하면 안에 있는 보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보험을 가입만 해놓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해서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잘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대한 기준이 없다. 네, DB 상담을 나가시게 되면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 보험을 제일 궁금해서 일단 만난 목적이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잘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기준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이거 암이면 암보험 들어놓으면 되겠지, 치아면 치아면 들어놓으면 되겠지, 운전자면 운전자면 되겠지, 안에서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좀 기준이 많이 안 박혀 있었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은 먼저 궁금해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제가 DB 상담을 맨 처음 갔을 때 실수를 많이 했던 건데요. 제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진정으로 전문가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자주 걸리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학적인 공부를 정말 많이 해갔거든요. 많이 해서 고객님이 앉자마자 고객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지식적인 부분을 해서 신뢰를 드리려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고객님들은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FP님 같은 경우도 지식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지만 고객님들이 먼저 묻지 않는 이상 제가 먼저 뽐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혼자 판단해서 간파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질문을 해야겠죠. 저희는 무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내가 마음에 안 든다면 왜 어떤 게 마음에 안 드는지,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식의 보험의 도움을 받고 싶은지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저희가 간파를 할 수가 없어요. 간파를 하면서 자꾸 추측성으로 상담을 이어나가게 되면 고객님들은 자꾸 지루하기만 하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논쟁은 절대 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고객님이랑 논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RP를 고객님, FP님 같은 경우도 상담을 할 때 RP를 하실 텐데 길고 복잡하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준비해가도 고객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정 보험 상품 금액과 고객이 묻기 전에 언급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설령 고객님이 묻더라도 자세하게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정답을 다 알려주게 되면 그 상담은 굉장히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고객이 어떤 이야기에 반응하는지 캐치하는 것은 당연히 상담을 하시면서 무조건 센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캐치를 하셔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 상담 흐름이고요. 고객님 보험 조회를 하게 되죠. 이제 각 보험회사 전산이라든지 아니면 내 보험 다 찾아줌 이런 식으로 해서 조회를 하시게 될 거고요. 가입 경로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가입 경로를 묻기도 전에 이 보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가족분이나 혈연분들한테 가입을 했던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기 때문에 먼저 가입 경로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실손의료비, 그 TA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비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이 민감해하시고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비랑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 보험 가입할 때 3대 진단비 위주로 복잡하지 않게 간결하게만 보험 상태를 확인해 드려야 됩니다. 가입된 보험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이제 고객 니즈 환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객님 보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서두에
고객님 같은 경우는 보험이 보험료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보장에 대해서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객님이 현재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 읽어드리면 고객님께서 의도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점 머리 위에 물음표가 좀 떠오르실 겁니다. 올바른 보험 가입 방법, 설명,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설계한 조율을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현재 보장 상태를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부족하다. 나는 이렇게 넣은 적이 없는데, 나 이 보장 넣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신 상태예요. 여기에서 원하는 설계안을 조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그렇게 되면은 먼저 고객이 요청하는 그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고객이 전혀 부담을 안 가지게 됩니다. 설계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병력사항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결과물을 가져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수집을 하는 거고요. 상담 종료하고 2차 상담 일정을 당연히 조율을 해야겠죠. 간결하게 1차 상담 같은 경우 이렇게 간결하게 하지만 고객님이 고객님 보장을 좀 이렇게 강렬하게 좀 기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보험을 읽어 드릴 때 좀 이렇게 강렬하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핵심 정리 해보겠습니다. 고객님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이제 과장 없이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고객이 니즈를 느끼게 되고요. 자신의 보장 상태를 처음으로 알게 해준 설계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진단을 받았다는 느낌도 살릴 수 있다. 네, 지금 제가 상담을 하는 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1차 상담 때 고객이 자신의 보장 상태를 구체적으로 인지를 하였고 설계사와 어떤 담보와 방향으로 설계할지 또한 금액적인 부분도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2차 상담 일정을 잡기 때문에 2차 상담에 대한 계약 성사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1차 상담 때 고객님 보장을 먼저 읽어드리고 고객님이 부족함을 먼저 느낀 상태에서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1차 상담 헤어지기 전에 금액 같은 경우도 고객님이 선정을 해주시면 2차 상담 때는 이미 고객님이 말해준 그 금액대로만 가져오기만 하면 매우 성사율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이제 설계사 강요를 한 게 아니라 고객이 요청한 설계가 되는 것이고 이제 부담 또한 적습니다. 이게 이번 시간의 핵심이 되겠고요. 네,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고객님들을 이제 TA 했다가 실제로 대면해서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서 클로징까지 이어나가게 되는지, 클로징 일정을 잡게 되는지 알려드렸고요. 다음 강의, PC 클로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